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아파트를 네모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뭘까? 저는 처음에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싫어했다? 네, 좋아하지 않았다. 잘 안 들어갔죠. 네. 오.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바로 위에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 밑에 살잖아. 그런 걸 또 견디기 싫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이렇게 어쨌든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 두려움이 커가지고 그때 당시 아파트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들어갔는데 졸도 있다 이런 막 풍문도 막 돌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풍수상 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땅을 밟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떠 있잖아. 그래서 막 저기서 어떻게 잠을 자 이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번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아파트를 싫어했다. 싫어했다. 오 맞네요. 이게 진짜 사실인가요? 네. 초창기 60년대 아파트 촌을 성냥갑 혹은 닭장이라고 평가를 닭장.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불 떼고 아래에서 밥을 먹는 게 이게 뭔가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통적인 주거 형태랑은 잘 안 맞는 게 그 당시만 해도 된장, 고추장을 집에서 다 담궈 먹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그걸 담궈서 장독에 넣고 장독 안에 넣고 그리고 장독대가 있었단 마당에 놔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장독을 어디다 둬? 베란다에 놓어도 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이게 또 저층 같은 경우는 또 햇볕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 곳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싫어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했던 난방 방식이 연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 온수 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데우는 라디에이터 방식이었는데 온돌 문화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또 안 맞는 거야. 방이 뜨끈뜨끈하고 지글지글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맞아. 그리고 결국 주거 문화를 바꾸겠다고 나라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초창기 아파트 대부분이 서민형이었고 또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거죠. 네, 이렇게 네. 싫어했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이제 180도로 바뀌게 된 건 어떻게 하다가 바뀌게 그럼 된 거예요? 네, 저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를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우리나라 아파트 시초는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일제 강점기에도 아파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학자들이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진 마포 아파트다. 야 최초구나 마포 아파트가. 이게 마포 형무소가 있었는데 마포 형무소 농장터의 자리에서 지어진 아파트인데 10개 동에 64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 요즘과 비슷한 점은 단지 안에 넓은 녹지 공간과 함께 운동장, 지금 말하는 아파트 커뮤니티의 출발점이 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고 요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쇼핑, 레저, 문화생활을 즐길 가능성을 보여준 최초의 시도를 한 그런 아파트다. 이게 마포 아파트라는 거랍니다. 마포 아파트. 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인 것도 좀 특별한 것 같은데 또 이 마포 아파트가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있죠. 이 마포 아파트 일단 아파트 중에 아마 가장 번듯하게 지어진 첫 번째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단순히 아파트 주택으로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이게 근대화의 상징이었고 거기다 생활혁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 이때 내부 설계가 옛날하고는 다른 방식.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나 아궁이 부엌이 끝나고 드디어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왔습니다. 야, 거기다가 입식 부엌 딱 서서 쫙 설거지, 싱크대 쫙 들어오는 거죠. 아하.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게 그쪽에 혁신은 이루어졌는데 안방은 여전히 온돌. 이게 아주 굉장히 절충점을 찾은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958년에 성북구에 종암아파트가 세워졌는데 요때 이제 연탄 보일러 들어오고 또 온돌식 난방도 그때는 유지했다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다지 또 인기가 없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대요. 가장 편리한 주거 형태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네. 마포 아파트 준공 이후에 전체 10분의 1에도 입주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런 너무 기사가 저조하다. 있고요. 대중은 생소한 아파트 건물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고층 주택 건물 형태가 익숙치 않을 때라 아까 말씀처럼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 어떻게 자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양변기를 보고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살 때는 그러니까. 볼기짝을 어떻게 맞닿을 수 있냐. 같은 곳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재밌다. 그래요? 연탄가스의 위험이 상존한다. 아. 위험하다. 이래서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또 그리고 초기에는 아파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 서민 주거 대책이었는데 그 방향성을 바꾸게 된 그 계기가 또 있었다 그래요? 아, 이게 66년에서 68년 우리나라 그때 판자촌 무지하게 많을 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개혁을 이루겠다. 그리고 도로를 정비하겠다 하면서 도시정비 전체 큰 계획 안에 이제 아파트 서민 중심을
아파트를 만들어야 이제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아파트 대거 공급 계획이 만들어지면서 네.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당연히 누가 들어갔는가? 철거민들이 그때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1970년 그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4월 8일이었는데 아침 8시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그때 당시에 33분의 정말 안타까운 인명 희생이 됐는데 진짜. 원인이 뭐였냐? 부실 시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자나도 처음에 기대가 완전히 와우 아파트로 무너지면서 그대로 들어가겠어요? 잘 안 들어가려고 했던 맞아. 거죠. 그러면서 시민 아파트 건설이 완전히 백지화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뭐 결국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떤 정책인가 속전속결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일명 속도전이 아니라 양질 아파트로 가는 게 맞다 맞아. 싶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전한 아파트가 이제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70년대에 진입하게 된 건데 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는 흔히 지금 말하는 뭐 강남의 이 뭐 반포, 뭐 반포와 강남, 강남. 또 잠실 이런 데가 많이 달랐다면서요. 거기는 예전에는 완전히 상습 침수 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만 오면 물에 잠기고 잠기죠. 개골창 되고 이랬는데 네. 압구정동이 개발되고 초창기까지만 해도 압구정 일대는 배밭이었고 다 배밭이. 대박. 잠실 일대는 뽕밭이었죠. 그래서 그런 데를 개발하고 상습 침수 지역이 지금은 초고가의 아파트들이 된 거죠. 네, 그렇지. 뭐 지금은 어마어마해졌죠. 네. 뭐 이렇게 강남과 한강 일대가 70년대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싹 변하게 된 거예요. 1970년대 영등포 한강 일대 개발과 함께 아파트 건설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1970년에 동부 이천도 한강 맨션, 71년도 여의도 시범 아파트, 또 71년도에 구반포 주공 아파트, 75년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 76년에 잠실지구.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아파트들이 이때 탄생된 거예요. 그 평상시엔 도로였다가 홍수가 닥치며 한강 제방 기능하는 강변도로를 건설했는데 이때 생긴 매립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또 중요한 거는 197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일정 규모 땅에 한두 채씩 지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번 지으면 몇백 채, 몇백 가구, 몇천 가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규모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70년대 아파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옛날 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제가 문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빈칸에 알맞는 말을 한번 맞춰보시죠. 뭐지? 자, 요즘 지어진 아파트보다 옛날 아파트가 땡땡이 더 좋다. 집값이 더 정답은 좋다. 뭘까요? 터가 좋다. 아니면 아닌데? 저 그런 말 들었어요. 뭐요? 방음이 더 잘 된다. 층간소음. 층간소음이 없다. 아니 그래 더 튼튼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분이 더 많아요. 땅에 땅 지분이 우리가 워낙에 다 바로 고층이어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정답은요. 바로 이 옛날 아파트가 채광이 더 좋다. 그래요. 채광. 채광. 예, 빛이 잘 들어오고. 이게 남향 따질 때니까. 그 옛날 지금도 지어진- 남향은 따지던데. 근데 옛날 지어진 아파트가 볕이 잘 든다는 속설이 사실이었어요. 그 한 스타트업 조사에 따르면요. 1980년부터 97년까지 지어진 아파트가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대체로 6시간 30분 이상이었어요. 6시간 미만으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근데 2005년부터 현재 앞까지의 아파트 평균 일조 시간을 조사해 보니까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아하. 채광이 옛날에 좋았어요. 그렇죠. 그랬다고 하니까 신기한데 네. 앞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남향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남향 아파트 선호했죠.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배치 계획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1970년대 초기 아파트 방 거실이 나란히 있는 거 아, 이렇게 일자 판상형 모양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일자 일자 모양이고 모양, 이렇게 지으면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때 다른 모양보다 남향인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그렇지. 거예요. 보통 거실하고 주방이 서로 마주보는 모양이라서 네. 양쪽 창문을 열면 자연 환기가 돼서 맞아. 통풍이 잘 돼요. 저는 계속 이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렇지. 8, 90년대 아파트 모양을 미음자로 쳤어요. 이게 이제 격자 단지가 유행했고
2000년대부터는 탑상형 타워, 예, 뭐 타워 팰스 생각납니다. 네. Y자. 2010년부터 L자형이 다시 유행하고 맞아, 옛날 맞아. 아파트보다는 일조량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면서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은 모양도 형태 좀 네. 달라지고 달라지고 있고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 아파트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유명한 속설이 있다 그래요. 이호선 교수님. 자, 네. 그 속설이 어떤 걸까요? 빈칸에 알맞은 소개를 말. 한번 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빈칸에 알맞은 말,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아파트 문화 세계 최초 네모 탄생했다. 네모가 네모가 탄생했다. 최근 자, 아파트 맞춰볼까요? 뭐 현관문을 보면 된다 이거죠? 네, 뭐든지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맞춰볼까요? 네. 바로 가죠 이건. 아,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이때부터 디지털 도어락이 탄생했습니다. 아, 이게 세계 최초예요. 맞네. 디지털 도어. 디지털 이게- 도어랑 뭐 지금 뭐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 몰랐어요. 다 있는 거지만 외국 가시면 디지털 도어락이 없는 걸 보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이게 시작된 게 1997년에 일본에서 이 디지털 잠금 기술이 딱 만들어졌는데 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걸 배워와요. 아하. 딱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서 뭘 했냐면 보니까 우리 집은 또 우리 아파트들이 많은 세대들은 이걸 쓰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아파트 같은데 뭐 이런 거 아예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딱 이게 잘 들어맞는 겁니다. 일본 특별히 중국하고. 근데 이게 한때 우리나라에 처음에 IT란 말 들어왔을 때 벤처 사업 굉장히 엄청났죠. 네. 이때 2000년대 초반인데 요때 들여온 디지털 기술이 우리나라의 각 아파트의 디지털 도어락으로 자리를 잡게 된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인 겁니다.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디지털 도어락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네. 상용화가 됐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아니 근데 저게 들어서면서 아빠들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네? 왜요? 예전엔 띵동 띵동 다녀오셨습니까? 이거 했는데 요즘은 아빠가 띠디디띠 하고 들어가. 왜 애는 공부방에 있고 엄마는 왜 드라마 남편을 보고 안 보고 장동건을 보고 있어? 개만 뛰어나오잖아요. 아 예전에 또 열쇠 꾸러미 여기 아빠들 이렇게 차고 맞아요. 다녔잖아요. 네. 지금 유럽에 가면 지금 그런 거 유럽인들이 그렇게 맞아요. 차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뭐 우편함 키, 뭐 주차장 키, 뭐 집 키, 창고. 창고 키 이렇게 막 차고 다니니까 유럽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열쇠 꾸러미 차고 다닌대요. 네.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차고 다니면 이게 일일이 들고 다닐 테니까 좀 불편할 텐데. 그렇죠, 불편하지. 사실 선진국이 많은 유럽에서도 아직 이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가 안 된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제 단맛을 못 본 거죠. 이 편리함의 단맛을 아직 못 봐가지고 아파트가 없어서.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이때 옛날 사실 유럽들은 워낙에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도어락을 설치하는 것이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문을 파손하는 것에 대한 이런 조정 그 기본적인 법적 제재가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하간에 일단은 뭐 편리함을 실감하지 못한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오작동 예를 들어서 지진이 많거나 아니면 여러 피해가 많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경험을 꽤 했던 나라들에서는 이게 문이 안 열리면 바깥으로 탈출을 못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일본 같은 곳은 뭐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이 도락을 주로 쓰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디지털 IT 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얼리 어답터 곧 먼저 선택하는 가족 민족이기도 하고 특별히 호기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딱 써봤더니 괜찮은데도 다른 집하고 다르게 번호 내 나름대로 작성할 수 있어 엄청 편하죠. 저도 사실 번호를 잊어버려서 몇 번 못 들어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걸 쓰게 되면 멈추기 어렵죠. 네, 편리하니까요. 아 오늘 아파트 얘기를 쭉 하니까 옛날 생각이 참 나요. 많이 나요. 그때 저 여의도에 네. 처음 고층 아파트 들어섰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재미로 여의도에 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고모가 한강맨션이라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오. 겨울에 그 집을 갔더니 따신 분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같이 가서 목욕하고 달걀 후라이 구워 먹던 그런 생각도 나고.